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기괴한 내비게이션. 저희 동아리에서는 춘장대 해수욕장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사실 수련회를 빙자한 야영이기에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놀러 오시는데 올해 수련회에도 졸업한 선배님들께서 잔뜩 오셨습니다. 그분 중 한 분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그 선배님께서 토요일에 해수욕장에 오셔서 함께 놀다가 월요일 새벽에야 직장에 가셔야겠다고 차를 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으셨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남해안 고속도로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지방도로를 타야 하는데 그분께서는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기로 하고 켰다고 합니다. 선배께선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빨간색 길을 따라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유턴을 하고 가니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유턴을 하고 가면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죠. 소름이 오싹 돋는 가운데 내가 아까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유턴을 해서 지나쳤던 갈림길로 가셨답니다. 그래서 아까 가지 않았던 다른 길을 따라 가고 있으려니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라는 말이 또 나오더랍니다. 지도에도 역시 빨간 줄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역시 아까 그 길이 맞나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다시 가셨는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에 뜨는 빨간 줄로 가고 있음에도 다시 나오는 멘트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시간은 야심한 새벽, 가고 있는 길은 점점 험해지고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결국 유턴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삑삑거리던 말던 그 산을 통과하지 않고 오해에서 남해안 고속도로로 내려오셨답니다. 그런데 선배님께서 함께 놀던 해수욕장에서 집까지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답니다. 하지만 그날 선배님께서는 새벽 1시에 출발하셔서 새벽 4시 30분에야 도착하셨다는데 만약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계곡의 머리들. MT를 갔다가 학과 동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동기의 친척 누나께서 귀신을 자주 보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척 누나의 학교에서 소풍으로 계곡을 갔는데 누나께선 도착해선 까무러칠 뻔하셨다고 합니다. 계곡물에 수십 개의 익사체 같은 귀신 머리들이 떠 있었죠. 너무도 끔찍한 귀신들의 모습에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친구들을 말렸지만 당연히 소용이 없었고 그저 물 밖에서 귀신과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물에 들어가려고 발을 물에 담그자마자 친척 누나는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면서 유독 그 친구만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물에 들어가 놀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가 친척 누나에게 물었답니다. 왜 자신만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지 말이죠. 그 이유는 다른 친구들이 물에 들어가 놀 땐 죽은 듯이 미동도 않던 귀신들이 그 친구가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일제히 고개를 세우고 그 친구만을 뚫어지게 쳐다봤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물에 들어가면 뭔 일 나겠구나 하고 그렇게 말렸다는데 만약 물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할아버지. 아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잠을 주무시는데 꿈속에서 낯선 할아버지 두 분께서 식당에 오시더니 식사 2인분을 시키더랍니다. 그런데 주문한 식사를 맛있게 드시던 두 할아버지께선 식사를 마치고선 돈을 내시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시는 게 아닙니까? 당황한 아주머니가 얼른 뒤따라 나가서 밥을 시켰으니 돈을 내셔야죠 라며 따지셨는데 갑자기 두 분 중 한 할아버지께서 내가 왜 돈을 내냐면서 화를 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아주머니를 때리셨답니다. 아주머니께선 아프다고 왜 이러시냐고 울먹이셨고 마침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지팡이로 얻어맞은 부분이 욱신거리고 이상하게 아프셨다는데 며칠이 지나고 무심코 달력을 본 아주머니는 그 꿈의 진위를 알게 되어 너무 놀란
나머지 바닥에 주저앉으셨답니다. 며칠 전 꿈을 꾼 날의 새벽은 바로 보조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제삿날이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두 분이 돌아가신 날이 같아서 그날 제사를 같이 지내드렸어야 했는데 식당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만 잊고 지나가셨던 거죠. 우연치곤 너무 기이한 일이 아닐까요? 네 번째 이야기, 처녀의 시신. 저의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두 분께선 워낙 금술이 좋으셔서 평소에도 놀러 다니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날 역시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충남 연기군 전이면에 있는 까치산으로 놀러 가셨습니다.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는 산중턱쯤에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마침 기역자로 생긴 희한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소나무 가지 밑에는 지푸라기까지 깔려 있었기에 두 분은 좋아하시면서 그 위에 돗자리를 펴시고 잠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가량 지나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는 불쾌함이 점점 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상한 여자까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고 두 분께서 놀라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미련 없이 돗자리를 걷고 나오셨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서 주위는 어두컴컴했고 기분 탓인지 앞으로 계속 가도 길이 보이지 않으셨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헤매길 몇십 분. 그제서야 큰 길이 보여 두 분께서 산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는데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 사람에게 아까 있었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자 굉장히 놀라시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만 두 분이 그 산으로 놀러 가시기 바로 전날에 그 소나무에서 어느 처녀가 목을 메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산에 가시던 날 시신을 수습했던 거죠. 게다가 당시만 해도 옛날이었기에 시신을 수습할 것이 없어서 처녀의 시신을 지푸라기로 덮어 놓았었는데 두 분이 밑에 깔고 있던 지푸라기가 바로 그것이 어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상한 아줌마. 저희 집은 시골에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으실 적에 지은 집인데 할아버지를 모시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래된 집이라 살기에 불편했고 입식으로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 바로 옆에 있던 조그만 창고 같은 곳을 하나로 합쳐서 방을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것은 그 방에 대한 것입니다. 그 방은 아무래도 원래부터 있던 집의 한 덩어리가 아니어서 크기도 모양도 천정의 높이도 다 달랐습니다. 방은 널찍했지만 천정이 좀 낮았고 햇빛이 잘 드는데도 천장이 낮아서 방이 좀 어두웠습니다. 좀 답답하달까요? 그때 집에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사실 작은 방이 안방 다음으로 컸기에 그 방을 제가 쓰고 또 다른 방을 동생이 썼습니다. 제가 원래 가위를 눌리지 않았었는데 그 방에서 머물면서 가위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무서움이 많아서 귀신 얘기를 듣고는 화장실도 못 가고 저녁에는 학원도 안 갔습니다. 처음 가위를 눌리면서 놀람에 단발성 신음말을 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몸이 안 움직일까 하는 이상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뭔지 모르니까 무섭지도 않고 단지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가위가 눌리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잠자리가 변해서 그런가라며 밥을 많이 먹으면 괜찮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위를 눌리다가 하루는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떠봤는데 눈을 뜨니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여자는 아니고 좀 아줌마에 가깝달까. 사실 그런 상황에선 무서워야 정상인데 그 아줌마의 표정이 워낙 선해 보이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고 해서 무섭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쳐다만 보다가 잠이 들었죠. 일어나서는 꿈인지 생시인지 했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위가 눌리고 그 아줌마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었죠. 문가에 서 있거나 혹은 창가에 서 있거나 한 곳에 서서 계속 쳐다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자다가 침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 보니 그 아줌마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눈빛이 굉장히 슬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전 기숙식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고 동생이 제 방을 쓰게 되었죠. 그 이후에 전 기숙사에 있고 바로 서울로 학교를 오게 되어서 동생과 긴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쯤 온 가족이 모였던 일이 있는데 동생이 요새 가위에 눌린다면서 그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 여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동생이 묘사한 그 여자, 제가 목격한 여자와 매우 일치했습니다. 나중에 서로서로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대화했는데 무섭다는 가족들의 말에 중단하게 되었죠. 지금은 그 집에 안 살지만 동생과 제가 가위를 눌리면서 똑같은 귀신을 본 건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